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 사이트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장교육에 계시지만 어쨌든 대학원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한국의 여타 전공을 다 총망라해서 모든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에서 어떻게 자료를 쉽고 그리고 빠르게 어떤 자료가 먼저 먼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찾아야 하는지 또 그리고 자료를 접했을 때 뭘 먼저 봐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자료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는데 1차 자료는 뭐가 1차 자료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성경이나 꾸란을 참조하셔서 논문을 쓰실 때 각주를 다시잖아요. 그러면 각주를 달 때 성경이나 꾸란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기독교 강요는 1차 자료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 강요를 주석한 주석서를 보면 그 1차 자료가 아니고 2차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자료가 없으면 보통 1차 자료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학술적 논문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특별히 이 게시관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논문 제목을 나눌 때 성경 구절과 더불어서 꾸란 구절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것들을 논문의 자료로서 풀노트에 달고 참고문헌으로 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꾸란과 성경은 1차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경과 꾸란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나 학자들이 그거에서 언급한 책을 봤다. 주석서를 봤다. 그럼 그거는 1차 자료가 아니고 2차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내용은 거의가 2차 자료가 되어지겠죠. 예를 들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한 내용을 쓴다고 해도 1차 자료는 기독교 강요 원문을 봐야 되고 웨슬리 저널에 대해서 칼빈과 웨슬리에 대한 연구를 할 때 1차 자료를 언급을 해야 되지만 1차 자료와 더불어 2차 자료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2차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차 자료를 왜 찾아야 하냐면 모든 연구 업적물은 여러분들이 내시는 소논문이나 학위 논문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고 논문의 주제로 삼으시는 소재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까지 연구가 되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논문의 논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연구되었고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논문이 이미 사람들에게 발표되어진 연구 업적과 같은 주제가 같을 수는 있지만 논지가 같은 논문이 나와버리면 표절이 되는 거예요. 논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논문의 논지는 다른 사람이 앞서서 발표한 논문에 발표된 논지가 아니어야 합니다. 새롭게 논지가 나와야지만 그 논문이 학술 논문으로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미사업과 아무리 자료를 많이 활용했다고 할지라도 논지가 같으면 그것은 논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표절 문제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실 그것도 한번 해야 되는 문제지만 표절이라는 것이 문장이 같은 것도 표절이지만 아이디어가 같거나 논지가 같으면 표절이에요. 그래서 표절을 피하고 논지가 같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2차 자료를 통해서 선행 연구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연구업적으로 내시려고 하는 그 분야의 논문이 어디까지 연구가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2차 자료를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2차 자료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가상 논지를 세웠을 때 왜 그 논지가 내가 그 논지를 주장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상 논지를 규명했을 때 그 논지에 대한 입증 자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야지 여러분들의 논지의 타당성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터키 수피즘의 이 영향력을 수피즘의 샤머니즘적 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기독교 영성 훈련 운동이 이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말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신참이잖아요. 처음 논문을 쓰는 입장에서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신망을 얻고 있는 혹은 여러분들보다 시니어 연구자들의 연구 업적물에 나와 있는 결과물을 밟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누구도 이렇게 말했다. 누구도 이렇게 말했다. 누구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하고 내 말을 할 때 내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2차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자료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2차 자료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대학원생이시기 때문에 한국연구재단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국연구재단이 이렇게 사이트가 있는데 재단의 사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인들이 그 세금으로 내고 있는 그 세금을 통해서 연구자들에게 사업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이 정치 경제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인들의 연구 업적이 토대가 되어져서 많은 그 정책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 지식인들이 한국연구재단이라는 이 통합적인 그 국가기관을 통해서 연구 업적들을 여기다 올리고 그 업적들을 공유를 함으로써 후대 학자들이 앞으로 한국의 인문학과 뭐 여러 가지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국가기관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제가 국가기관이라는 걸 강조를 했어요. 제가 좀 이따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도 몇 기관을 소개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뭐 여타 다른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기관도 많이 있어요. 국회 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권위적인 논문들이 수록되어지는 그리고 이 한국연구재단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들은 국가의 검증 결과를 거쳐서 등재지로 올려져 있는 것들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논문들을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시간을 세이브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이트로 가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키워드를 치면 자료가 나오겠지만 거기에는 등재지가 아닌 자료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논문을 쓴다고 해서 다 논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을 받지 못한 그냥 일반 책들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작다한 지식들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논리적인 전개나 이런 면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또 하나 이 연구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논문들은 연도별 발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 연구가 어디까지 됐는지를 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연도별로 쫙 나열해놓고 어떤 게 최근판이지 어디까지 연구돼 이거를 조합을 해갖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연구재단 거는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돼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2019년인데 만약에 1980년대, 90년대 자료를 본다는 거는 사실 시대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2019년이면 18년까지 어디까지 연구가 됐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18년에 그 논문을 쓴 사람은 이미 17년, 16년 그 자료들을 본 거니까. 그리고 최종 연구를 일단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정리가 잘 된 연구재단 논문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내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사이트를 모르신다 할 때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홈페이지를 못 외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국연구재단으로 검색해서 들어가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쭉 내려가면 여기 맨 밑에 KCI라고 있어요. 한국 학술지 인용 세기.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겠어요. 인터넷이 좀 여기가 지금 핫스팟을 켜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사이트는 www.kci.go.kr 이렇게 치셔도 들어갑니다. KCI www.kci.go.kr 아셨죠? 한국의 이 한국연구전은 서버가 좀 약해요. 너무 연구재단이라는 큰 기구 안에 연구자들만 모아놓은 한국의 연구자들이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고 또 이렇게
KCI라고 하는 논문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고, 또 한국의 이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비를 수출받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이트를 연구재단이라는 서버에다가 이걸 넣다 보니까 서버가 다운이 좀 돼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작년에도 이 연구재단에서 이 사이트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뭐 보관하는 그 있지만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이 연구비를 많이 재자원을 국가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오래 떠요. 너무 오래 뜨는데요. 이미 제 거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노트북 사양이 좀 떨어져서 사람들 거야. 핫스팟을 와이파이 아니고 지금 핫스팟을 걸거든요. 아 와이파이를 걸거든요. 와이파이로 바꾸시는데 와이파이 여기 빨라요? 네. 네. 예 와이파이로 하겠습니다. 미라클 게스트로 해서 하면 돼요. 네. 쭉 내려가면서 그냥 무시하면 됩니까? 안 무시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아니 쭉 내려가서 유저 유저들 게스트 GUES 미러클 2017 미라클 2017 미라클 2017 미러클 CLE 그다음에 2017 이것만 하면 돼. 이메일 어드레스 아닌데요? 커넥 아래 해요? 아니 커넥 커넥트 다시 커넥트 한번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뜨면 금방 나오겠죠? 이 사이트가 지금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새로 고치. 빠르게 나오네요. 네. 자, 그래서 KCI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KCI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 개인 회원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그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개인 회원 가입을 하실 때 핸드폰 인증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여기 오래 계시는 분들이 뭐 이제 핸드폰이 자기 이름으로 안 돼 있거나 그러면 인증 번호가 오고 있는데 입력할 게 없어서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개인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해도 검색은 돼요. 근데 어떤 것들은 이제 그 인용지수나 뭐 이런 자세한 디테일한 게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그냥 통합 검색에다가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 제가 이틀 동안에 키워드부터 시작했잖아요. 키워드. 키워드를 여기다 칩니다. 예를 들면 큐피즈. 스피즘에 관계된 책이 자료들이 뜨죠. 그쵸? 몇 개가 떴어요? 75건이 떴어요. 그 추천 검색이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세마, 로밍 이걸 다 하나, 만약에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봤는데 내가 좀 더 좁혀서 키워드를 더 좁히는 거예요. 좁히고 신비주의. 그 다음에는 신비주의를 클릭해 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키워드를 또 넣고 해서 자료를 검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인문학, 사회학, 예술, 체육, 복합학 있죠? 그런데 나는 사실 예술, 체육 분야의 스피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 절약을 하셔야 되니까 언제 이걸 75건을 다 보니까 줄입니다. 인문학에서 선택하면 재검색. 그럼 이게 줄어요. 것만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53건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학술지를 보면 숨어있는 학술지들이 있어요. 더보기를 눌러요. 이렇게 많이 뜨죠? 더보기를 눌러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불교학도 있고 뭐 종교연구 이게 학술지 이름이에요.
이 학술지들이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등재지 학술지만 뜹니다. 근데 이거 언제 다 봐? 그죠? 영어 연구나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어차피 53개 다 못 봐요. 이슬람 학회논청, 복음과 선교, 문화와 종교, 선교신학, 우리하고 관계 있는 거, 불교는 말고, 불교학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종교 연구. 이 정도에서 종교와 문화.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더 클릭을 하세요.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전화. 그래서 밑에 선택 항목 재검색을 또 눌러요. 그럼 또 줄죠? 여기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컷하는 거죠. 안 볼 거는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논문 개수가 줄어요. 지금 갑자기 시간이 접속을 하니까 다 접속을 해버리니까 되게 늦은 거예요. 와이파이가 지금 라인이 너무 과거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너무 많이 하시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해보시느라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아, 끄겠습니다. 여기가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죄송한데 그러면 일단 다 이거 녹음을 해야 되니까 예. 와이파이를 다 그냥 아니 스탑했어요. 예. 서치 안 해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택 과목 재검색했죠? 그럼 이게 줄어요. 줄었다고 쳐야 돼. 학술지 중에서 네. 이제 어떤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들은 몇 개는 있는데요. 잘 모르지만은 어떤 학술지를 보는 게 좋은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면 이 선생님들은 이제 선생님들이시니까 그 학술지 성향들을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말했던 복음주의하고 신도주의 입장에서 나온 그런 게 모르시잖아요. 예를 들면 학회 중에 저희가 일부러라도 복음주의 계통의 학회는 복음자를 넣어요. 그리고 한국 복음주의 선교신학회하고 한국 선교신학회라고 색깔이 달라요. 한국 선교신학회는 WCC를 찬성하는 교수들이 많이 소진되어 있고요. 한국 복음주의 선교신학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쪽입니다. 그래서 뭐 상장학회도 그렇고 복음자가 들어가면 그 학교, 그다음에 학교가 배경이 된 엑츠 신학저널은 예를 들면 우리 학교니까 그 학교의 신학풍토에 따라 가지만 예를 들면은 연세대학교에서 나오는 연세대 신학문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연세대 신학은 거기는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신학 그런 한국 기독교학회에서 나오는 신학 논총 이런 거는 기독교 학회잖아요. 한국 기독교 학회가 있고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가 있어요. 복음주의 신학회는 보수. 근데 그냥 한국 기독교 학회 이렇게 나온 거는 신학 논단, 신학 논총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자유주의들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먼저 보게 되면 혼돈이 막 올 거예요. 그러니까 수피즘에 대해서 볼 때 제가 자료를 검색을 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드리면서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면 학술지 중에서 복음주의 입장에서 쓴 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쓴 글들을 비판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비판적으로 보는 거를 연습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논문 서평이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렇죠? 그 한국 이슬람학회 논총 이거 당연히 그냥 이슬람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피즘에 대해서 그냥 복음적인 시각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그냥 시각에서 하는 건데 이거 먼저 보면 안 되겠죠. 복음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우리랑 카나다 같은 복음과 선교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신학전을 보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발행 연도별로도 나오는데 13년부터 있지만 사실은 여기 쭉 보면 몇 년도부터 연구가 2004년도부터 연구됐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보가 2004년 이전에는 수피즘 연구가 한국에서 아예 전무했구나. 한국 사람들이 수피즘에는 몰랐어. 2004년에 처음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서론에다가 쓸 수 있어요. 한국연구재단에 검색을 해보니 수피즘은 한국 사람들에게 생소한 학문이다. 생소한 분야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도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총 다른 것들에 비해서 연구 편수도 몇 편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걸 앞에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피즘 연구를 해야만이 뭐 이슬람 영성에 대해서 특히 터키에 대해서 뭐 어느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대안, 선구적 대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 논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연구 동기를 분명히 하는데 이런 자료들이 다 앞에다가 전제해가지고 쓰기에 아주 좋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2004년도부터의 자료가 우리가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영성 뭐 이런 거 하면 뭐 1980년대부터 나온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80년대 거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최근 자료만 보는 거예요. 클릭해서.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선택 항목, 재검색 항목 또 줄어요. 어쨌든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 정리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정확도 순으로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정확도 순이라는 거는 키워드가 수피즘이 들어가면 다 여기에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우리 학교 학생 정은배 학생이 쓴 거예요. 박사 과정 학생이에요. 아랍선교대학원 졸업했어요. 그리고 지금 박사과정이 있는데 잘 썼어요. 기독교 사랑의 관점에서 살펴본 이슬람 수피즘의 사랑에 관한 정보. 여러분들한테 그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도 순 말고요. 발행일 순으로 다시 정렬을 하세요. 발행일 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최근에 나온 논문이 맨 뒤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정확도 순으로 맞췄을 때 기독교 사랑의 관점에서 살펴본 이슬람 수피즘 사랑에 관한 보고가 내용상 직결되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서 정리를 해서 정확도 순으로도 맨 위였지만 왜 지금 발행일 순으로 했는데도 안 바뀌었는지 아세요? 2018년 자료예요. 따뜻따뜻한. 발행일 순으로 하면은 2018년, 16년 이 순서가 나중에 나오는 것들이 옛날 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 자료. 아셨죠?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 논문이죠. 이 논문 다운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KCI 원문이라고 나와 있는 마크가 있는 게 있고 얘는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논문은 저작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인 정은배가 나는 이 KCI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 논문을 그냥 공개하겠다 그러면 저자 그 논문 공개 동의서에다 사인을 해야 돼요. 논문마다. 그 사인을 안 하면 이게 이렇게 돼요. 없잖아요. 누르는 게. 그럼 나는 수피즘의 동양 연구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KCI에서 있는 논문 KCI 어를 누르면 이렇게 딱 누르면 논문이 딱 뜹니다. 지금 다운로드 되죠? 그죠? PDF 파일. 이게 한국연구재단이 아까 제가 개인 회원가입 안 했어요. 회원가입 안 해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 그 논문이 나와요. 논문은 내용을 보는 게 아니니까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보고 싶은 논문이 있는데 원문 공개를 안 했네. 그럼 원문 공개 안 한 논문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에는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검색 사이트 창에 가서 돈을 주고 샀어요. 논문 한 편당 8,000원씩이에요. 10편이면 8만원. 여러분 돈 없잖아요. 나도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몰라서 박사 논문 쓸 때 거의 돈 100만원치, 막 80만원치 다운받아가지고 자료를 수집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오픈을 안 했지만 오픈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방법. 자,
그 학회로 들어가는 그 학회 홈페이지 주소가 써 있어요. 지금 이 화면에 내가 띄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논문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논문 서지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서지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나와요. 이거는 어느 학회에서 나온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요. 그랬을 때 거기에 항상 모든 논문에는 이 학술지를 발간한 학회 홈페이지가 써 있어. 그 학회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요.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불편을 드려 죄송하네. 오류가 발생했대. 자, 그러면 좀 짜증이 나니까 아까 제가 한국 복음주의 선교 신학회를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사이트 이름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www.kms.re.kr 이렇게 있었거든요. 들어가요. 이렇게 빨리 뜨네. 이거 연구재단 홈페이지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른 학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학회 홈페이지로 들어가면요. 모든 학술 등재지는요. 정부가 심사를 할 때 법으로가 아니라 규정으로 등재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학술지를 이 자기네 학회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요. 무료로.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원문 공개가 돼 있으면 친절하게 돼 있으면 그냥 다운받고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그 저자가 굳이 나는 공개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 논문을 클릭하면 학회 홈페이지에 이 KRMS.re.kr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학회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학회지를 들어가면 근데 학회 홈페이지는 다 모양이 달라요. 그 학회가 어느 회사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근데 여기는 우리 학회 이제 홈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복음과 선교가 있고 검색이 있죠. 들어가. 이렇게 빠른 거예요. 연구대는 홈페이지가 문제인 거야, 지금.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그 논문 제목 있잖아요. 그거를 드래그 해갖고 여기다가 빠른 검색에다가 이건 번호 검색으로 있으니까 아까 해서 여기다가 뭐 아까 인도네시아 뭐 수피즘이었죠. 그 드래그 해갖고 똑같이 하면 더 빨리 나와요. 근데 지금 재단 홈페이지가 안 돼가지고 드래그를 못했으니까 나오죠. 그러면 여기 따로 공짜로 있어요. 뷰도 공짜. 돈 안 들이고 하실 수 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공짜로 다운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뭘 한 가지 또 알려드릴 거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연구재단 학술지예요. 이 논문들은요, 보통 우리나라의 그 교수님들이 쓴 논문들이 많고, 박사급 논문들도 많고, 그리고 논문 심사를 해서 투보 중에 60%밖에 게재를 안 시켜요. 논문을 투보했다고 다 시키는 게 아니라 학술지에 논문을 내잖아요? 그럼 심사를 해서 쉽게 말하면 6등 안에 들어야 돼요. 60% 안에. 그래야지만 실리는 거니까 잘 쓴 논문만 실린다는 거잖아. 그래서 잘 쓴 논문을 먼저 보셔야 돼요. 저기를 비율한테 다운을 하면요. 아이디가 없으면 다운이 안 돼요. 어떤 게? 복음과 선교도 그 교수님 되면은 아마 저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저희가 한번 해보세요. 복음과 선교는요, 제가 복음과 선교 홈페이지 관리해서 편집장이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면 그 학회에서 무료로 공개하는데 회원가입을 안 해도 다운받게 해준 거는 복음주의 선교신학회예요. 우리 은혜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 선교신학회. 관리자에게 문의 하나 나와요. 지금 막 교수님 다운 됐는데 네. 해보세요 한번 좀. 저희 다운 되는데. 돼요? 네, 된다니까요. 우리는 은혜로운, 네, 다 돼요. 왜?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자, 한국 선교신학회가 좀 치졸하신 게 뭐냐면 딴 게 아니라 회원가입을 해서 회원이 돼야지만 그걸 공개를 해. 근데 그건 재단에서는 사실은 무료로 공개한다는 건 무조건 공개하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이 없이. 회원가입 안 해도. 근데 학회들이 왜 회원가입을 해야지 공개를 하냐? 학회는 회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보고를 할 때 등재지 유지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시키려고 유도를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치사하게 안 합니다. 한국 선교신학회는 그것 때문에 대학원생들이 막 회원가입 시켜주세요 근데 안 해줬대. 그래갖고
논문 못 본다고 막 난리를 쳤지만 어쨌든 저는 저희 보금지 성교신학회는 회장님이 그런 거 없다. 일반인이나 목표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회원가입 안에도 공개시켜라고 했어요. 이렇게 뜹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여기도 스피즈 이렇게 떠요. 인도네시아 스피즈 엄청 빠르네. 그죠? 떴잖아. 이렇게 내려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금주의 성교신학회 아닌 제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학위 논문을 보고 싶죠? 학위 논문. 자, 학위 논문을 보시는 거는 어디 보시냐면 학위상 저희 학교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을 설명하기에 좋아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죄송한 거는 저희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장교육은 지금 재단법인에 돼 있어서 그런데 저희 학교의 그러니까 본학생들은 다 그 아이디가 있잖아요. 도서관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도서관 사이트에서 저희 도서관이 이 1년 동안 계약을 맺고서 그런 아이디만 있으면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이 사이트를 연결해 놨어요. 이 DBPR라는 기관하고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DBPR에 들어가면 돈 주고 다운받는 것처럼 학생들은 학교에 아이디가 있으면 공짜로 다운받는다. 그랬더니 이제 지난번에 그거를 정교수한테 얘기했더니 필요한 거 논문 제목 대라. 그럼 도서관에서 대신 그 제목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자료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검색한 다음에 다운받는 것만 우리가 공짜로 해서 자료들을 정리해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운받아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운을 받게 안 돼 있으니까 돈 주고 다운받으라고 하니까 검색은 돼요. 검색은 공짜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본교 학생이 아니어서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논문 제목을 죄다 검색해가지고 쫙 하면 우리가 검색해가지고 대신 다운받아서 서지를 준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했었어요. 학생들이 트니지에서 그때 요구를 했어.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 바를 보세요. 리스, DBPR, 키스 이게 뭐냐면 이건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 사업자들이 논문을 인쇄를 받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DBPR는 학술 논문 검색인데 이 DBPR하고요, 이 키스하고는 경쟁사예요. 경쟁사라는 건 뭐냐면 서윤정이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저희가 학회가 아까 보셨던 성교신학회는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냐면 키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건과 선교의 판권을 얘네하고 계약을 해서 인쇄를 얘네들이 우리 대신 에이전트가 돼가지고 온라인상에서 팔아주고 그 팔아준 서지에 대한 인쇄를 우리한테 1년에 얼마를 줘요. 근데 KCI하고 계약을 했으면 DBP하고는 계약을 못해. 왜 내가 계약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이 DBPR에서 검색되는 논문이 여기는 검색이 안 된다고. 키스에서는. 그러니까 반쪽짜리잖아. 얘네는 자기네 사업자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국연구재단 것부터 먼저 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DBPR와 키스에는요, 더 많은 몇백 배의 자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등재지가 아닌 논문들도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질이 떨어지는 논문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뭐부터 보고 싶으세요? 그렇죠. 좀 인정받은 논문부터 봐야지 빨리빨리 볼 거 아니야. 우리도 논문 쓰느라고 헷갈리는데 논문 논리적 전개도 안 된 거 막 섞여 있는 거 보다 보면 나도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연구재단 걸 제일 먼저 보시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갔는데 자료가 없다. 선행연구대로. 그럼 여기라도 뒤져봐야지.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리스라는 건요, 학술지뿐만이 아니라 학위 논문까지 다 검색이 돼요. 리스에. 학위 논문까지 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위 논문은 없어요. 근데 얘는 있어. 그럼 수피집을 똑같이 쳐볼게요. 자, 통합 검색 있죠? 학위 논문이 26편이나 있대. 아까 보지 못하셨던 거잖아요. 그 학술지에는. 이렇게 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 이렇게 많아. 조선대학교에서도 썼고요. 이화여대 대학교에서도 썼네.
이슬람을 사랑하는 수피즘을 중심으로 학위 국내 석사 논문.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왜 학위 논문이 26개인데 이렇게 조금밖에 안 뜨냐? 여기는 더보기 하면 돼요. 여기 더보기를 눌러야 돼요. 그래서 26개 학위 논문이 다 떠. 26개 학위 논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이널 몇 가보는 거예요? 리슨 여기 보면 원문 보기가 있잖아요. 그죠? 간략 보기가 있고 원문 보기를 눌러요. 예를 들면 뭐? Between Islamic Sufism and Coffee? 커피하고 관계해갖고 써면 특이한 커피점이 커피 점이 있어요. 아, 터키 커피 마시면서 나머지 찐법 이거를 해가지고서 그 점을 쳐요. 네. 2010년에 쓴 거니까 이거 최근 논문이네. 원문 보기를 누르면요. 공짜로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연계해서 그 학교의 사이트로 들어가져요. 그래서 보기가 돼요. 근데 어떤 거는요 보기는 되는데 컴퓨터상에서 다운이 안 되는 게 있고 그거는 이제 그 대학교가 또 있어. 여기 보면 여기는 열기 있잖아요. 눌러 다운로드가 돼요. 그리고 학위 논문을 앉아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학위 논문을 쓰려면 국회 도서관을 갔잖아요. 가면은 오프라인에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몸을 팔고 가가지고 발표하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앉아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자연 교육에서 논문을 못 쓴다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앉을 수가 없으면 또 네? 앉을 수가 없으면 되잖아요. 그치 앉을 수가 없으면 서서 쓰시면 돼요. 서서. 요즘은 한국에서 이 디스크 있는 사람들이요 사무실에서도요 요즘은 다 데스크를 위에다 올려놓고 서서 시킵니다. 디스크 환자가 너무 많아요. 앉아서 이걸 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앉을 시간이 없으면. 네. 이호택 선생님. 네,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셔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운로드 지금 다 이렇게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어요. 리스에는 학술지, 해외 학술지 논문 이렇게 다 있다. 다 보시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수피즘이나 이슬람 영성에 관계 있는 분들 제가 나눠드린 자료 말고 더 많은 자료 보기 원하시는 분들 여기서 이렇게 다 다운받으셔서 하세요. 네. 그렇게 자료에 대해서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그 안에 네. 교수님 그 네. 리스 네. 그 밑에 저기 DBP나 이제 다른 여기보다 어쨌든 요거 리스를 지금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제가 얘기한 것처럼 DBPI에 있는 것, 키스에 있는 것이 리스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가 한국에서 가장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 데예요. 리스가 가장 큰. 근데 거기에는 학위 논문, 학술지, 심지어 잡지도 나와. 잡지 뭐 모든 출판물은 거기에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긴 정보의 홍수에 빠지는 거야 우리가. 근데 리스를 먼저 내가 소개 안 한 거는 여러분 시간도 없지. 다운받으려면 시간 가지. 제가 처음에 논문 쓰면서 리스를 접했어요. 먼저 연구재단을 몰랐어. 밤을 새운 적이 많아요. 왜냐 하나에 꽂히면 아까 제가 검색어 키워드 무는 거 보셨죠? 수피즘을 쳤더니 관계되는 검색어가 쭉 거기 뜨잖아. 또 클릭하고 검색어를 키워드가 또 키워드가 그 다음 키워드니까 자료가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거 자료 다운받다가 밤 꼴딱 새고 아침이 밝았더라. 이런 날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리스에서. 리스와 함께. 근데 제가 그걸 다 다운받아갖고 봤더니 그때는 프린트까지 갖고 봤더니 페이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A-가 너무 많은 걸 알았어. 비슷한 논문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홍수에 빠지니까 시간은 없는데 어떤 게 중요한 논문인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연구재단을 먼저 보시라는 거는 연구진다고 여러분들이요 쓰시려고 하는 논문에 대해서 연구재단에서 그 키워드를 검색해서 5개 정도만 최근 2006년도 이후의 거를 보시면요 갑자기 그 연구 분야에 대해서 어디까지 연구됐는지 5사람이 공통적으로 정의한 게 뭔지를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요 논문을 보실 때 꼭 참고 문헌을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돼요. A, B, C, D 이 사람들이 그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참고 문헌 목록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다. 그건 나도 꼭 봐야 되는 거야. 개론서니까.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게 나와요. 참고문헌 중에 신학 같은 경우도 복음주의 계열에서 쓴 거는 복음주의 참고문헌이 나올 것이고 아니고 이슬람 논청 같은 데서 그렇잖아요. 참고문헌을 쭉 보면 리스트를 보면 내가 1차 자료로 뭘 봐야 되는지 검색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5개를 먼저 보면 갑자기 박식해져. 아, 어디까지 연구가 됐구나. 내가 관심사가 뭔데 내가 이걸 이쪽으로 논문을 쓰면 딴 사람이 썼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그 감을 잡는데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감이 잡힌 다음에 리스트를 들어가. 그래서 학위논문 누가 썼고 방대하게 최근에 어디까지 연구가 됐구나를 보면 그 다음에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조합해가지고 여러분 논지를 세워서 가상 논지를 세우기가 좋다. 가상 논지를 세운다면 지금 수업 직전에 한 그 내용들을 그대로 하시면 그럼 논문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돈을 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돈 안 냈어요. 저 지금 회원가입 안 했어요. 아니 교수님 그 논문은 돈을 내야 돼요. 어떤 거? 수피즘에 대해서 쓰신 거. 아니요. 6,300원 쓰인 거. 어디에? 리스에 리스에 있어. 네,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돈을 내야 돼요. 네. 이거는 돈 안 내고 못 보는 거예요? 네. 2,300원 드릴 테니까. 제 논문은 왜냐면은 제 논문에 그 써 있어요? 예, 6,300원. 어머나.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오더한 게 아니고 키스 제가 안 그랬죠. 리스 안에는 키스와 DBP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키스에서 얘네다가 리스를 통해서 검색이 되게 하고 그 검색에 대해서 클릭을 할 때 그 돈이 누구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키스 회사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회사가 그 논문을 팔고 나서는 서지에 대한 인세를 1년에 한 번씩 봐주는 게 아니라 그 회사는 그거 먹고 사는 거야. 여기 또 다른 곳인데요. 페이퍼 서치로. 네, 페이퍼 서치는 100% 그거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 논문을 팔아갖고 자기네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없이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계약을 하건 안 하건 돈을 다 받아요. 페이퍼 서치 제가 처음에 접한 게 그 사이트인데 그거는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활용하지 마세요. 이건 이 내용은 다른 데도 논문이 있는데 있어요. 자, 무료로 지금 바로 그거예요. 지금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사이트에 잘못 들어가서 페이퍼 서치나 거기서 제 논문을 먼저 보면 돈 주고 받는 거야. 내가 당장 급한 사람의 입장에서 돈 주고라도 다운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가르쳐드린 연구재단 홈페이지나 그런 걸 통해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그 경로를 모르면 당장 급하니까 구글에만 쳐도 나와요. 구글에만 쳐도 제 논문 제목을 치면 나오는데 그게 뭘 유도하냐면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지금 말했던 공짜로 받는 사이트로 유도를 시키는 게 아니라 페이퍼 서치를 통해 가지고 무료로 다운받는 사이트로 이게 연결이 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돈을 주게끔 만드는 거야. 이 경로가. 그래서 그렇게 받지 마시고 연구재단하고 그리고 그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에 가면 다 공짜가 있다. 제가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 경로를 모르면 검색을 하면 유료 경로가 먼저 떠요. 구글에도. 성경과 신학이나 학술지에 들어가는 네, 공짜. 네, 성경과 신학은 학술지 검색한 게 한국 뭐냐면 그 사이트는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사이트 나와요. 그 뭐냐면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그 사이트로 들어가요. 거기 가면 그것도 공짜로 있어요. 해치. 여기에 학술지 있죠. 학술지 학회지 검색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름을 다 몰라. 예를 들면 제목을 실제목을 몰라. 그러니까 그 논문 제목. 그러면 여기서 전체 가리고는 제목이 아니고 상세 검색에서 저자 이름만 쳐도 나와요. 총 3건 제가 성경과 신학에 3번 썼네. 뜨잖아. 예. 그죠? 그 다음 공짜예요. 이걸 모르면 지금 말한 것처럼 페이퍼 서치로 들어가면 6,000원만 되는 거야. 그거 안 하게 하려고 이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공짜로 다운받는 방법. 다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왜 돈 주고 서치를 다운받아? 그 인쇄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이런 경로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쇄를 받는데 근데 수익이 짝짝해요. 왜냐면 저희가 계약을 해서 15%밖에 이 학회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희 학회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15% 계약이 나오는데 작년에 복음가 선교가 100만 원 인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0만 원이 10%, 15%거든요. 그럼 1년에 그 사람들이 이 학회 하나하고 계약을 하면 내 학회가 몇백 개하고 계약을 해.
1000개.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그것만 하고 인쇄 받아가지고 컴퓨터 데이터를 넣어놓고 그냥 돈을 받는 거예요. 대신에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뭘 제공하냐면 학교 홈페이지를 만들어줘요. 서로 윈윈하는 홈페이지를 거의 저렴하게 만들어주고 대신 계약을 해요. 너네 학술지 우리한테 팔아가요. 그리고 인쇄 15%를 우리한테 주는 거죠. 나머지 85%는 자기네들 먹어요. 그게 그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말한 것처럼 학교 홈페이지 이렇게 검색하면 다 공짜로 이게 있다. 이게 정부가 우리한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제 되셨죠? 네. 질문 있으신 분?